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여기서 충전하고 가시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강북연세병원 최일헌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최일헌입니다. 7월 초반에 뵀으니까 8901. 와, 넉 달 만에. 넉 달 만에 뵀습니다. 그때 거북목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저야 뭐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신청곡으로 이제 따님이 좋아한다는 아이돌 노래를 신청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따님은 아빠 방송 챙겨봤답니까? 얘네들이 학교에 있어가지고 못 들었습니다. 유튜브 돌려보기 가능한데. 자,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조용한 뼈도둑.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용한 뼈도둑이라니 참. 네. 골다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이 걱정거리도 받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YTN 어플 유튜브 댓글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자, 먼저 골다공증은 정확히 어떤 병인지 좀 정의부터 좀 해주시죠.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저의 병명을 그냥 뜯어보면은요. 네. 뼈에 구멍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뼈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병을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거는 연세가 드실수록 당연히 누구나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어떤 문제가 되면 그걸 하나의 질환으로 정의를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병 원인은 왜 생기는 거예요? 노화가 물론 이제 있으시다고는 네. 이제 노화라고 하시지만, 네. 이게 결국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 뼈가 만들어지고 흡수되고 이러는 밸런스를 맞춰서 뼈의 밀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뼈가 튼튼해지는 쪽으로 밸런스가 잡혀 있는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당연히 밸런스가 좀 흐트러지니까요. 네. 그게 점점 약해집니다. 뼈가 약해지는데 이게 보통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그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게 중간에 한번 가속화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여자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골다공증하고 골감소증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요거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정상 범위가 있고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 정도가 감소증.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서 얘는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게 골다공증. 그렇게 갑니다. 골다공증은 역행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다공증이 이전의 젊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원인을 제거하면은 돌아갈 수는 있는데요. 네.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화. 그러니까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말 그대로 관리를 잘하면은요 다시 그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조금 상승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봤더니 전 세계 2억 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그런 보도를 봤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겠네요. 이 골다공증은 요즘에 굉장히 골다공증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네. 많이들 찾아보시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다공증은 일종의 주름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사람이라면 주름살이 없는 사람은 없고 네.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이렇게 골다공증이 점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정만 할 수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연세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가속화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 골다공증으로 분류되는 거는 거의 한 22%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남녀공이 50대가 합쳐서 때입니다. 22%요? 그다음에 한 명은 무조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골감소증이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여자 한정으로 보면 50세 이상에서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둘 중 하나.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이까지 한정 지어가지고 60대나 70대를 보면 대부분이게 되죠. 80% 90%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한테 당연히 온다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백내장 오듯이요. 그냥 백내장은 그래도 자외선을 덜 쐬면은 조금 덜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모두 다 한 번은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의미로. 네. 그것도 사실 노화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여성에게 더 많이 유병률이 있고 심하고
인생의 어느 특정 시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여성 폐경 직후에 폐경 후에 네. 골다공증이 발병하고 더 진행이 빨라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 변화하고 좀 변화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남자분들은 평생 동안 좀 그 남성 호르몬이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은 있어도 그 큰 변화가 있지는 않는데요. 여자분들은 한 5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한번 큰 변화가 있잖아요. 네. 그때 한번 계단으로 급격하게 한번 떨어집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보통 이게 지나가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한 50대 중반 정도에 재보면은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왕창 납니다. 그래요. 아니, 네. 키도 줄더라고요. 키 주는 거는 또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네. 한데 그것도 이런 호르몬 변화하고 노화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 다 연결된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골다공증이 이제 아까 폐경이 지난 여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발병한다 얘기를 봤는데 이게 다이어트 때문인가요? 그럼? 이게 골다공증이라는 게 우리 골밀도 수치에 관한 건데 골밀도는 평생에 가장 피크 제일 높을 때가 30대 초반이에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제일 높고 네. 그 다음부터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네. 이게 젊은 분들이 충분한 영양 섭취나 충분한 운동이 안 됐을 때 이 피크가 올라가질 못하면 나중에 더 고생하게 되고 네. 특히나 최근에는 그 다들 도시 생활하시면서 그런 햇볕을 많이 못 쬐고 그러면 비타민 D도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같은 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균형적인 영양의 공급이 안 되고 또 도시 생활하면 당연히 운동량도 급격하게 줄고 그러면은 이 젊은 여성에서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무조건 외모 아름답게 보이려고 살 빼는 게 능사가 아니군요. 빠지는 것도 그런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말랐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몸 좋으신 분들 네. 있잖아요. 네. 굉장히 날씬하고 아름답지만 그런 분들은 골다공증도 괜찮아요. 네. 운동도 잘하시고 영양도 잘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안 먹어서 빼는 안 먹어서 빼는 이런 것들은 정말 치명타입니다. 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막 같이 말라도 네. 좀 튼튼하게 마르신 분들은 톡 쳐도 그냥 끄떡 없으실 것 같은데 굶어서 마르신 분들은 네.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네. 근데 골다공증은 아니지만 질문이 1번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8623님. 강아지 미용사입니다. 직업병으로 득회르병? 득과방. 예. 진단을 받았는데 네. 수술하면 예후가 좋은가요? 어떨 땐 너무 아파서 체외파 같은 도수 치료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체외 충격파하고 도수치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득과방이라는 거는 그 사람 이름입니다. 프랑스 의사 이름이에요. 이름이군요. 네. 그러니까 요게 그 불어라서 득과방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주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생기고 강아지 미용사들은 가위질을 그렇죠. 수천 번.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하고 그 와. 손목하고 사이가 이렇게 붓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떡해요? 그러는 건데 이거는 제일 좋은 게 당연히 쉬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쉬는 건데 이제 손을 쓰셔야 되면은 당연히 그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다음에 그 염증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충격파나 이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요. 네. 솔직히 제일 좋은 치료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직업이. 직업인데. 야, 그거 문제다 진짜. 네, 그래가지고 요 손 많이 쓰시는 분들이 걸리는 병들이 좀 특이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골다공증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근데 골다공증이 불러온 합병증이 또 무섭다고 들었는데 어떤 합병증이 있길래요? 골다공증은요. 요게 합병증이라면 합병증이지만 골다공증의 제일 문제점이 요게 본인이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뭐 들여다볼 수도 없고. 부러지기 전에는 안 아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골다공증의 최대 합병증이라는 게 결국 골절이거든요. 골절. 이게 뼈가 부서지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세 많은 분들이 생기고 네. 이게 부러지면 척추골절이라든지 고관절 골절, 뭐 어깨나 손목 이런 데서 많이 부러지게 되는데 이게 골절이라는 게 뭐 크게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내가 어떻게 크게 다친 게 아닌데 왜 부러져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척추골절은 진짜 허무하게 부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재채기하다가 부러지시는 분도 있고요. 어머, 냉장고 문 열다가 그러신 다친 분도 분도 있고 계시더라고요. 화분 들다가 깨지고 손녀딸하고 줄다리기 하다가 깨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떡해요. 뼈가 너무 약해서 그러는데 어머. 여쭤보면은 있는 줄 몰랐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유. 근데 이제 저처럼 약간 좀 체중이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뼈가 지탱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뼈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약간 몸무게가 좀 나가는 게 골밀도에 좋다고 하는 얘기는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죠. 사실 일정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골다공증에서 뼈에 흡수하는 거와 만드는 거의 밸런스 문제라고 그랬었는데요. 뼈는 결국은 자꾸 부서졌다 만들어졌다 부서졌다 만들어졌다 하는 게 제일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미세골절을 만들어야지 얘가 골밀도가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이 운동 안 하고 그냥 마르면은 충격도 안 가고 그러니까 얘가 약하고 체중이 있으면은 당연히 충격이 가니까 젊었을 때는 뼈가 튼튼해지고 연세 드셨을 때는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체중이 있으면은 골밀도는 생각보다 좋습니다. 단단하군요. 네. 그거는 많은 충격이 누적돼서 그래요. 뼈에.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헷갈리네. 그럼 골다공증을 아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하셨죠. 아플 때까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에서 아주 당연하게 이게 루틴 검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5세 이상이면은 거의 검사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고 여성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서는 다 보험 처리됩니다. 네. 굉장히 싸게 뭐 한 10,000원 정도면 할 수 있게 돼 있고 보건소에서 무료로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피를 뽑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골밀도 검사라고 하죠. 골밀도 검사는 엑스레이 찍듯이 그냥 찍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55세 정도 됐을 때 네. 그 기간을 조금 지났을 때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때 수치가 낮으면 한 2년에 한 번씩 확인하라고 의사가 리코멘드 해줄 겁니다. 네네. 자, 오늘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골밀도, 남 얘기 아니죠. 혹시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질문 얼른 주세요. 프로그램 끝나기 전에 미리 주셔야 답변 들으실 수 있겠죠.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옵니다. 이슈앤피플이 금요일에 꾸미는 코너죠. 건강을 전하는 지식, 줄여서 건전지. 오늘 강북연세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최일헌 원장과 골다공증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진단 받고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골다공증의 증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프고 불편한 게 없으니까 치료를 받다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혈압처럼 이렇게 수시로 재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야지 알 수 있으니까 자꾸 간과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옛날에 쓰던 약들이 이게 먹는 약인데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데 빈속에 먹어야 되고 먹고 나서 30분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약 자체를 잘 까먹습니다. 저런. 그러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까먹기 네. 십상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로스가 돼버리면은 언제 하냐면은 깨진 다음에 합니다. 어떡해요. 아이고야. 저런. 네. 저런. 그러면 골다공증이 이제 내가 생긴 걸 알았다. 네, 그 이제 관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네. 뭐 정상 그 전으로 돌아가긴 어려워도 더디게 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골다공증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름살 같은 거라 한번 발생했다. 요거는 평생 저한테서 떠나지 않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검사 당연히 해가지고 수치 추적 검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항상 그 균형적인 식사 같은 거 영양 공급 당연히 신경 쓰셔야 되고 주기적인 운동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비타민 D나 골다공증 약물 같은 경우 이런 거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먹는 약들이 위장장애도 굉장히 심하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좋은 주사도 많습니다. 한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까먹어요. 왜냐하면 주사 맞고 다음에 맞을 때 되면 문자 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안 놓쳐요. 네. 그런데 이걸 내가 알아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그렇죠. 이런 거는 잘 쉽지 까먹더라고요. 않다. 네. 운동 얘기하셨지만 뭉뚱그려서 하시면 또 모르세요. 운동 그렇죠. 어떤 운동 뭐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운동은 결국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몸에 충격이 가는 운동입니다. 몸에 충격인데 센 충격이 가면 당연히 망가질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말고 네. 제일 기본적인 건 걷는 거. 걷는 것도 몸에 자꾸 충격을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무래도 쿵쿵 예. 뛰니까. 그 다음에 가벼운 러닝, 줄넘기 이런 것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 뭐 좋은 음식 먹는 예방법 같은 건 좀 있나요? 이게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음식과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참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요. 일단 나쁜 것들은 당연히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탄산음료 굉장히 안 좋고 커피 안 좋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게 네. 그래가지고 제일 안 좋은 게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거가 은근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좋은 걸로는 유제품 종류가 좋아요. 치즈나 우유나 뭐 이런 것들이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해초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난번 내분 그 계열의 이제 의사 선생님 나오셔서 하여튼 이 단 음료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이게 뼈 그러니까 내분비에도 치명적이지만 뼈에도 치명적이군요. 평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죠. 단 음료와 탄산음료, 그렇죠. 과당 주스들. 그럼요. 백상과당. 그럼요. 야, 저도 근데 야가 나오네요. 알면서도 이제 자꾸 손이 가서 걔네들은 이런 골다공증이나 그런 내분비 쪽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또 제가 근무하는 관절 척추에도 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 미칩니다. 그 나중에는 좀 그 뭐랄까 판매 제한 이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저는 잘 아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실제로 영국하고 프랑스에서는 네. 특정 연령대 그러니까 맞아요. 초등학생에게는 예. 판매를 자판기 판매가 안 자폐가 되도록 되게. 예, 규제를 맞아요.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커피가 좀 치명적인데요. 네. 그 커피 그래도 마셔서 얻는 이득이 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커피에서 설탕은 빼고 드시죠. 당연히 빼고 그것만 해도 적어도 나쁜 거 둘 중에 하나는 안 하시는 거니까. 하루에 한 잔은 안 되나요? 아니 이거는 본인이 관리하는 거지 뭐 된다 만다가 아이, 아니니까. 참, 네. 그러니까 녹차 같은 그런 것들. 그 종류는 오히려 좋은 걸로 돼 있어요. 홍차나 녹차 종류는 참.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질문 가겠습니다. 8293님, 60대 후반, 3, 4단계가 뭐지요? 자꾸 수술을 하라고 해서 후배 다른 병원 가서 비수술 약처방 받고 좀 좋아졌습니다. 비싼 관절 주사 효과와 간단한 운동 처방을 좀 알고 싶어서 운동 얘기 드렸었는데 어디 부위 통증을 3, 4단계라는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질문이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아마 60대 후반 그 분이시면은 퇴행성 관절염 제일 많은 게 당연히 무릎입니다. 네네. 무릎 쪽이면은 그쪽에 3, 4단계면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당연히 그 인공관절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쓰는 주사라는 거는 거기에 연골액을 보충을 해주는 거라든지 네. 이런 주사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 같은 거는 이제 진통소염제 같이 염증 가라앉혀주고 통증 조절해주는 약이 있는데요. 네네. 운동을 얘기하신다면 당연히 그 아픈 부위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물론 무릎 같은 경우는 러닝 같은 거가 부하를 주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헬스장 가서 하는 근력 운동 있잖아요. 네. 스쿼트라든지 네. 아니면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운동으로 근육 주변을 관절 주변을 근육으로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줄어요.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근육 부자 만들어라. 네. 0960님
45세 여성입니다. 골다공증 진단받고 3개월마다 병원 가서 약을 먹었는데 깜빡하고 병원 못 가고 있어요. 말씀처럼 증상이 없어서요. 방송 듣다 생각나서 문자 드려요. 고혈압처럼 골다공증도 평생 약을 먹어야 되나요? 그 40대 중반 여성이 벌써 생겼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예상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이게 보통 이렇게 일찍 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마 다른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아. 지병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그 산부인과적인 수술을 받으셨다든지 뭐 안에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교정이 가능해요. 몸이 나이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네네. 호르몬적인 이상이 생긴 거지. 네. 지금 늦은 게 아니고요. 네. 일단 깨달았으면 됐습니다. 지금 바로 가셔가지고 다시 아하. 상의하시면 돼요. 산부인과적 수술을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그 아까 호르몬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난소 적출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네. 난소 적출술. 네. 네. 8293님은 이제 문자를 여러 개 좀 나눠서 주셔서 저희 제작진이 정리했는데 정리하면 퇴행성 관절염 3, 4단계인데 아까 그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춤도 추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이걸 계속해도 될지 좀 궁금해하시는데 또 커피를 즐겨 하시는가 봐요. 커피를 계속 마셔도 되냐고 하는데 답을 좀 주시죠. 아, 그놈 커피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네. 드세요. 아니 원장님은 안 드세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예. 좋아하는데 드세요. 그 안 먹으면서 스트레스 쌓이는 게 더 몸에 안 좋을 안 수도 좋고. 있어요. 예, 드시고 운동 그렇게 춤도 추고 자전거도 활동적이시라면은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다만 무릎에 충격 가는 거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단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너무 험한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러닝도 너무 충격을 많이 주는 식의 운동만 피하면은 이게 다 즐기자고 하는 것들이지 뭔가를 제한을 하고 살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춤도 추셔도 되고 그럼요. 자전거 타셔도 되고 그럼요. 좋은 해답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러닝머신하고 자전거 중에 권하신다면? 무릎이 안 좋다면 자전거가 훨씬 좋죠. 아. 그런데 허리가 안 좋다면 러닝이 더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허리에 자전거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아, 자전거도 도움이 돼.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죠. 둘 중에 선택하라면은 걷는 게 허리 근육 만드는 데는 그러니까 더 더 좋고. 좋습니다. 걷는 것이 아. 서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니까 허리를 세워서 운동을 세워서 하니까. 운동하니까. 네. 또 질문들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2450님 이제 문자 주셨는데 저는 네. 40대 중반이고요. 신장병으로 스테로이드를 15년째 복용 중입니다. 며칠 전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마이너스 1.9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5부터는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 골다공증 절대 피해갈 수 없나요? 비타민 C, 비타민 D는 5년째 꾸준히 복용하고 있다. 이게 그 스테로이드가 여러 가지 질병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는 그 굉장히 좋은 약이기도 하면서 네. 굉장히 몸에 부담을 많이 주는 약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콩팥 때문에 그 약을 먹고 있다면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알아서 잘 조절을 하실 거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를 해보셔야 될 거고 물론 40대 마이너스 1.9가 낮기는 낮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상이니까 아직은 괜찮다. 그러니까 네. 운동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하고 영양 공급하고 이러면서 충분히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스테로이드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주사로 투여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네.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보통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스테로이드 굉장히 많아요. 그게 쌓이면 여러 가지 내과적인 합병증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콩팥하고 간 기능 떨어질 거고요. 몸이 부을 거고 피부 얇아지고 골다공증 오고 전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사 맞는 거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출산 2달 된 아기 엄마예요 하시면서 8461님 다리를 삐끗해서 발목을 접지르는 바람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해봤더니 골다공증이래요. 약을 먹어야 한다던데 모유 수유 중이라 걱정입니다. 네.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임신 출산으로 인한 골다공증도 회복이 어려울까요? 저는 아직 30대 중반입니다. 이게 그
골다공증을 함께 간다는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함께 가는 이유는 노화가 동반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골다공증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것들은 회복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고 네. 임신 중에 생긴 골다공증 가끔 생겨요. 있습니다. 예. 있는데 아기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영양이 네. 모자란 거예요. 충분히 먹지 못하는데 네. 아기한테 칼슘이 쫙 빨려 들어가는 네, 건데 아하. 출산하고 충분히 잘 먹고 운동하면 거의 다 회복하는 걸로 연구 결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모유수유 중이면 저는 모든 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게 최고의 치료죠. 지금은 그럼요. 그리고 수유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보조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예. 이게 방향이 어느 쪽인지 결정을 해서 의사하고 상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할 겁니다. 끼니마다 멸치 먹는 건 어떻습니까? 멸치 좋죠. 멸치. 네, 뼈째 먹는 생선 생선?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좀 귀하긴 하지만 전어도 좋겠네요. 전어 비싸서 못 먹어요. 네. 자, 이제 이분 사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고민인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얼마 전에 어금니를 발치하니까 이제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시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문제가 받아도 됩니다. 없습니까? 문제가 돼요. 돼요. 네.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네. 이게 그 골다공증 약제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약제 중에 하나가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을 많이 쓰는데 자세한 건 필요 없고 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한 번 먹든지 한 달에 한 번 먹든지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든지 이 약들이 다 그 계열이에요. 요거의 최대 문제점이 이거를 투여하고 있는 사이에 발치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시술을 했을 때 하악골이 괴사가 돼서 녹는 경우가 몇 개 이렇게 어머. 그럼 사례가 보고된 게 있군요. 사례가 보고돼 있는데 굉장히 낮기는 한데 네. 생기면 치명적이에요. 아이고 저런. 그래가지고 치과에서도 굉장히 주의하고 있는 약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발치나 치과 그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면 골다공증 투여를 받고 있는 주치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주사 끊어야 된다면 해야 되겠네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사를 바꾸는 종류를 아예 바꾸는 종류 방법이 바꾸는 있고 방법. 네. 아니면 휴지기를 갖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네. 그렇죠. 그 휴지기를 갖는 방법이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그 저기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주치의 주치의랑. 선생님이. 네. 만약에 수치 자체가 마이너스 3.5, 4.0까지 내려가 있는 거에 자기가 임의로 그냥 휴지기를 가져버렸다가 그러면 임플란트 심다가 허리 부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걸 치명적이네.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이익인가를. 그렇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약제가 있는지 뭐 이런 것. 알겠습니다. 저 질문 1270님이 탄산음료 안 좋다고 하셨는데 맹물에 탄산가스만 주입한 플레인 탄산음료 어떠냐고. 탄산 자체가 고래 뼈에 안 좋습니다. 당분이 없어도 없어도? 어머나. 탄산 자체가 안 좋은데 거기에 당분까지 들어 있으니까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탄산이 뼈에 안 좋구나. 그렇구나. 야. 자, 네. 이 사연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워낙 짜게 먹는데요. 이런 식습관이 이제 그 골다공증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짠 음식과 뼈 건강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이게 나트륨 섭취량의 문제인데요.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면 당연히 혈압 오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 우리 몸은 나트륨을 흡수를 하면 너무 많으면 얘를 계속 빼야 돼요. 네, 콩팥에서 계속 빼주는데 이 뺄 때 칼슘을 물고 나갑니다. 동반. 저런.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트륨이 많으면은 같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안 좋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짧게 칼슘 제제를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나요? 칼슘 제제를 먹을 때 일단은 이게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요. 칼슘 제제를 먹을 때는 자기 비타민 D 수치 확인 꼭 하시고 비타민 D가 있어야지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 확인하시고 먹을 거면 꾸준히 드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시죠. 강북연세병원 최일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